하지만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7,800억 원 환수라는 공익적 가치였습니다. 네, 그 주장을 했죠. 이걸 포기하는 건 국민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숫자의 착시라고 딱 잘라 지적합니다. 숫자의 착시. 네, 검찰이 주장하는 7,800억 원과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범죄 수익 1,120억 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더구나 법원이 인정한 1,120억 원마저도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돈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 남욱 변호사에게 추징된 돈은 이미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 7,8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항명의 명분을 쌓고 여론을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다소 과장된 주장일 수 있다. 이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조직보호 본능과 선택적 정의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보호.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장동 사건은 현 정부 검찰의 정당성과 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만약 조작으로 결론이 나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그냥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 조직에 명운이 걸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정의로운 수사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방식과 이 대장동 사건 처리 방식을 비교하면서요.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전형적인 선택적 정의이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와 유사한 패턴이 다른 사건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합니다. 네.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가장 소름 돋는 연결고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즉 수사팀이죠. 아, 수사팀이요? 네, 대장동 2차 수사를 맡았던 그 특수부 라인이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겨서 쌍방울 사건 수사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도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처럼 진술회유 의혹이 터져나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술파티 의혹. 맞습니다. 술파티 의혹이죠. 검찰청 안에서 술파티라니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2023년 5월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이 결제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죠. 네. 이걸 페트병에 담아와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대응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대응이 어땠는데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원지검은 술은커녕 외부 음식물 자체가 반입된 적이 없다면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처음엔 부인했군요. 네. 하지만 이후에 CCTV 영상이나 구체적인 증언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의 초기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런 진술 오염과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술회유나 증거 조작 의혹이 어떤 특정 수사팀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검찰 특수부의 어떤 구조적인 수사 패턴일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일부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적인 패턴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군요. 네, 이건 검찰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이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다면 과연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녹취록 조작 의혹부터 폭언과 회유,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스릴러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는 듯한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자료가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공익수호라는 그런 고결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당신의 머릿속은 아마 꽤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한쪽에서는 정의로운 수사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작된 사냥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의 끝에서 당신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국가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칼날이 그 칼을 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스스로를 벨 수도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깊은 이야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